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일 정리 노트에서 중요 기출 지문인데 언제 거? 주택법에 관한 것만 적었어요. 저번에 주택법. 이제 다음에는 이제 건축법하고 농지법이 있는데 아마 농지법도 늘까 말까 생각 중인데 건축법 위주로 다 다음 주에는 구성될 겁니다. 그럼 다 끝나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택법에 관한 것만 보죠. 먼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이 네 사람을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러고 이 공공사업주체들이 건설을 한 주택이 있는데 조건이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공공사업주체 4명이 건설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그것도 무슨 주택이죠? 국민주택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또 하나 누가 짓는 건 묻지 않아. 공공사업주체든 민간건설사업주체든 관계없이 무슨 작물을 짓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때는 건설만이 아니라 건설되거나 여기 개량되는 말도 들어간다는 거. 건설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해할 때. 그래서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주택을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단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기숙사. 이종 근린생활설이나 숙박설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설들. 원래 다중생활설이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었죠. 이 고시원인데 이거는 그 고시원의 받은면적의 합계가 500제부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설, 500제부터 이상부터는 그거는 숙박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중생활설은 이종근생에 속하든 숙박설에 속하든 둘 다 준주택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또 세 번째 오피스텔 이것도 준주택이고 노인복주택 이것도 준주택에 속한다. 그래서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기타 오노 이렇게 그랬죠. 기타 오노 이거는 준주택에 속한다. 맞죠? 세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공구가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걸 두 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이걸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놓고 각 공구별로다가 뭐 할 수 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부르고 이 공구들은 각각 세대수는 몇 세대죠? 1공구 300세대, 2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는 어차피 두 개 공구로 나누면 총 600세대면 되겠죠. 따라서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고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다? 600세대의 주택단지는 뭐 할 수 있어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시험 문제 났던 거죠. 자, 이제는 내려가서 4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나머지 지우고 4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 두 가지 충족해야 되죠. 첫째,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8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것. 동시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얼마큼? 15% 이상에 해당하는 뭘 받아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할 것.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은 10% 이상이라는 동시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들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요거 가입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청약 체류, 청약 철회제도 올해 시험 문제 0순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 또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총회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일단 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럼 설립인가 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2년 내에 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는 건 1년 더 길어져. 3년이 된 날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총회를 열어서 해산,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원래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는 원래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2년 내 시작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니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109에서 2년 동안 공사를 했잖아요. 2년 동안 아파트 지은 게 있는데 2년 동안 지으면 거의 웬만큼 다 지었거든. 그런데 여기 209 공사 착수 안 했다고 2년 내에 착수 안 했다고 사업계획서 전체를 취소한다는 건 이거 다 철거하라는 소리인데 2년 동안 뒤져진 아파트를 다 철거하라? 너무 그건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공고 외공에서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아주 조심하시라고 그랬었습니다.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지문으로 올라가죠. 8번. 주택사원사채의 상환기간은 주택사원사채는 최소 몇 년이 최대 몇 년이죠?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는 건 3년짜리로 발행해도 좋고 2년짜리 발행도 되고 1년도 발행해도 좋다는 얘기야. 기간 어떻게 따지죠? 상환기간은 주택사원사채 발행일로부터 기산해서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야. 너한테 아파트 줄게 라고 분양계약서 쓰는 날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9번. 국토교통자는 언제마다 주거정책심의회의를 수집해서 어디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거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 재검토하는 거 언제마다 한다? 반기마다. 종전에는 이거 1년마다로 됐었는데 이 1년마다라고 됐던 걸 반기마다로 이렇게 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1년마다 하면 틀린다. 반기마다로 고쳐야 된다. 이것도 맞는 문장. 자, 마지막 10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는 뭐 할 수 있죠? 원래 전매할 수 있어요. 근무 생업사정으로 딴 데로 이전할 때는.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다는 말하고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다는 말하고 같아 달라요. 종전에는요.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건 제외라고 됐었어. 사실 문제를 잘못 만들었던 거야. 이 법을. 그랬다가 슬그머니 어느 날 슬그머니 바꿨어. 뭐라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거. 그럼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런 식으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전매자를 받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거지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거 이것만 안 됐다. 그건 전매자를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해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면 틀린다. 옛날 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봐야 될 오늘 중요 기출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